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충훈입니다. 노노 현대적 응용하기 시리즈 오늘은 제5편 공야장 제10번째 문장이 되겠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노노는 20편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20편. 그 중에 5편. 그리고 5편 중에 10번째 문장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보니까 내용 간단한데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습니다. 먼저 보면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미견 강자. 나는 미견, 미자가 아닌 미자잖아요. 그죠? 보지 못했다. 뭐를 때문에? 강자를 보지 못했다. 이때 강자가 무슨 강자면 구실 강자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진정한 강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혹자는 대활, 혹자는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니까 신정이 있지 않느냐. 신정 사람 이름입니다. 신정이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공자께서 자활 말하기를 정야. 야자는 이때는 어기조사입니다. 우리나라만 주격조사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정야는 욕심욕자잖아요, 그죠? 욕심이 많은데 언덕강이라 어찌 강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뜻입니다. 이 덕자는 우리는 어떨 덕자로 많이 쓰는데 중국어는 가끔 가다가 가능의 의미도 쓰이고요. 또 어떤 머스트라는 의미도 해야 된다는 의미도 쓰입니다. 이때는 가능한 의미로. 그러니까 정의는 욕심이 많은데 어떻게 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네요. 이 강자가 구실 강자인데 그런 말 좀 재미난 표현인데 저 사람이 강하다라 누가 여기 나온 혹자가 혹이란 말은 누가 신정님과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많은 사람이 강하다고 느끼겠죠. 예를 들어서 고집이 세거나 참 지조가 참 강하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체력적으로 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얘기 보면 고집이 세고 좀 지조가 강하고 예를 들어서 술 안 먹는다 하면 진짜로 술을 안 먹는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되게 많이 마시면 3일 이틀 정도는 술을 안 먹는다고 누구나 술 먹으라 해도 잘 안 먹는데 3일째쯤 되면 술 생각나고 그러면 내적으로 강하지는 않겠죠. 내 스스로도 술에 가능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저 사람 성격이 참 강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갑자기 성격이 강하다 하면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공자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의는 지 욕심 때문에 욕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보네요. 신정은 이제 공자의 제자인데 논어 중에 여러 가지 자공이든 자로든 자하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자공은 많이 나오지만 신정은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인데 논나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제 자기 제자 신정인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절대 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공자는 자기 제자 정의를 결코 강하지 않냐고 라고 말했을까라고 보면 원래 이 강은 이제 공자는 아마 이런 식으로 본 것 같아요. 어떻게 강한 사람 누구를 보냐면 우리 경강이라면 경강 불구 지이라고 요 이자는 이제 뜻이거든요. 뜻이 또 이자 갈지자고 이거는 이제 굽는다라는 뜻이고 이건 불을 안 내는 뜻이니까
견제한다. 또 똑같이 구체를 강조하면 되니까 자기 뜻을 쉽게 굽히지 아니하는 경우를 이제 공자는 강요로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신정이가 이렇게 뭐 고집세고 등등한다 하더라도 공자 눈에는 강하지 않다고 본 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사리사욕이 때문인 게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그렇게 뜻을 굽히지 아니한 거지, 진정으로 어떤 공익을 위해서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서는 뭐 뜻을 굽히지는 아니하고 자기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걔는 절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욕자를 보면 좀 재밌거든요. 이 욕자를 다시 써드리면 이 계곡국자잖아요. 계곡국자. 요거는 이제 뭐 물을 마시는 장면. 요거는 마음심자니까 물을 흘러가는 데서 어떤 사람이 목이 말랐겠죠. 그죠? 마시고 자는 건 마음인데. 근데 하고 싶은 거,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따졌을 때, 뭐, 또,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이익 추구, 기업은 다들 이익 추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기업은, 어떻든 간에 이익을 추구를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고, 일상적으로 또 자본주의는 자기 사유재산을 추구를 하니까, 이만큼 공산주의만을 발전을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공자께서 욕이라는 말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본 게 아니라 사사로운 욕심을 본 거죠. 사사로운 좀 욕심으로서 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재미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누가 A나 B나 만약에 만난다고 했을 때, 이게 남자다 여자다고 했을 때 만났을 때 과연 욕심에 근거를 해서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이것은 쉽게 헤어지겠죠. 그렇죠? 강하진 않겠죠. 그렇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사랑하고 가깝게 지내고 뭐를 받아준다 그러면 상대의 아픔마저도 내가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조그만 틈이 있어서 뭐 이상한 행동을 했다 해서 뭐 본인한테 조그만 손해가 만약에 발생 끼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헤어지려고 욕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상대방이 요 틀 안에만 있으면 나의 연인이 되던 나의 사람으로 취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자꾸 다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상대 기준을 나의 틀을 안 갖춰줘 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기업을 한다거나 할 때 항상 요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열대 지방에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아서 그거를 뭐 고기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원숭이 잡는 방법 아주 단순하대요. 어떻게 잡냐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깃털 비슷한 거 이렇게 털을 딱 해놓고 이렇게 구멍 하나 놔두는데요. 그죠? 요 속에 이제 먹이를 딱 놔두는데요. 근데 요 구멍은 이제 고기를 놔두겠죠, 그렇죠? 근데 손을 집어 여면 손을 집어 여면 이제 먹이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멍은 손을 펼쳐서 집어 여면 들어가는데 주먹을 쥐면 절대 못 빠져나온대요. 그래서 원숭이는 요거를 맛있는 먹이를 위해서 손을 집어 여는 거죠. 근데 음식이 이제 끄집어내려면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내려면 손을 빼내려면 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털은 이제 나무에 매달려 놨겠죠. 근데 우주미는 이제 원숭이는 욕심이 강하니 절대로 그 자기 먹이를 손을 안 놓는다네요. 그러면 이제 못 빠져나오니까 사람한테 잡히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원숭이가 잡혀져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들고 싶네요. 뭐 남녀간에 만나거나 어떤 회사에 운영하거나 할 때 항상 나를 어떤 틀을 그려놓고 거기에 들어오면 나를 그 사람에서 한다 그런 생각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아픔마저도 당시 그 상대방의 무슨 덩어리도 다 끌어 안아야 저는 그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와 B가 있고 요 가까이 있고 C가 요래 있다면 여기 C가 있다면 만약에 멀다면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이 C가 멀다면 A 입장에서는 항상 가까운 B 때문에 어떤 B로 영향으로 B의 그것 때문에 아픔이든 좋은 일이든 나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C는 절대로 나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내가 가깝게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상대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가깝게 한 이상 뭔가 상대방이 또 책임을 져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절대로 난 상대방의 아픔마저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럼 내가 B를 가깝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또 상대방의 만약에 어떤 나쁜 기운이 있으면 가깝게 되면 또 상대의 나쁜 기운을 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상대가 만약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든다면 만약에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예를 들어서 B가 술을 잘 먹는다. 그럼 지 때문에 술을 잘 먹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술 귀신이 덮여서 술을 잘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A는 B가 가깝게 되면 요 귀신마저도 요 귀신 입장에서는 B 입장에는 조상신도 될 수도 있고 나쁜 신수도 뭐 어떤 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귀신이 A가 B가 각각 귀신은 B가 내 쉽게 말해서 후손인데 A가 나를 가깝게 지내네. 그럼 귀신이 A한테도 달라붙는다는 거죠. 바로 우리 옆집에 그 문여가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를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언젠가 몇 달 전부터 그 신이 나한테 온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이제 구토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상대가 기운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등등 그런 얘기를 한대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랑 가깝게 지낸다면 그 B에 관련된 나쁜 기운도 나한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한 기운을 받기가 싫으면 A와 B가 가깝게 할 필요 없다. 일단 가깝게 지낸다면 상대의 아픔마저도 다 끊어 안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나쁜 점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욕심이다. 욕심은 부리면 어떻게 되는 불행한 결과가 온다. 이때 불행한 결과는 헤어진다는 것밖에 없겠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컵이 있다면
컵이 있다면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는데 가득 차면 물을 담을 수 없겠죠. 그렇죠? 비어야 되다시피 어쨌든 간에 남녀의 관계 입장에서 잘 지내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런 욕심을 버려야 진정으로 그 사람과 가깝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것도 공자께서는 요 강인한 주제로 말씀을 했다시피 강인한 주제 말고도 이 세상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이라도 선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지 돈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진짜로 일을 잘한다고 하냐? 그렇지 않다. 그 사람 돈 때문에 일한 것 뿐이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 사람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욕심 없이 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OT 수당도 얼마 몇 시간 제한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OT 수당이 또 무한정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OT 수당 없이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루에 2시간만 OT 수당 한다 하더라도 OT 수당 안 받고도 4시간 정도 이상 일을 한다 그러면 돈도 없이 일한다면 그게 진정으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욕심이 들어가면 그 본질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 개념에 충실하려면 욕심을 버리지 말아야 그 개념에 충실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제 공야장 편 제 10번째 문장은 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마 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연 어떤 것도 사심을 버리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그래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또 받으려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거죠. 저는 또 가끔 이런 예도 많이 드는데, 이제 적당한 예는지는 모르겠으나 설거지 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는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두 사람의 분류가 있다고 하죠. A는 돈만 벌려고 거기에 아르바이트 접시를 닦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그 집에 내방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깨끗한 접시를 내어주려고 접시를 닦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A는 돈을 원했기 때문에 돈밖에 안 생기지만, B는 돈 플러스 또 다른 것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요즘 여러 가지 이익 추구 등등 하는 건 많지만, 하여튼 남녀간의 만나면 어떤 것도 욕심을 부리지 마라. 당신의 앞에 아픔마저도 다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으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가까이 한 만큼 상대의 모든 것도 다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이 싫으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 나를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 나의 가까우고 있는 사람만이 나를 해를 끼치니, 그런 해를 끼침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논의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